멋있어. 오셨다.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황실 발레단 마린스키 발레단의 동양인 최초 수석 무용수입니다. 우리 김기민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민 발레리노입니다. 이야. 중3 때 한의종 무용원 영재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17세에 최연소로 국립발레단에 공연을 하시고 19살에 동양인 최초로 입단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발레리노. 아유. 아니 일단 지금 계신 이 마린스키 발레단의 역사가 280년이에요. 지금도 이 볼쇼이 발레단과 마린스키 발레단이 양대 산맥. 양대 산맥입니다. 네, 그 마린스키 발레단에서는 부설학교가 있어요. 바가노바라는 학교. 바가노바. 네. 바가노바 학교는 저는 이렇게 발레 병기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소림사 같은 곳이군요. 느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졸업생, 최고의 수석 졸업생 한 명만 입단이 가능한 발레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무용계에서 생각하기에 레전드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마린스키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네, 다 마린스키 출신이에요. 아니 이 저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초연된 곳이 이곳입니까? 네. 보통 그래요? 이제 로미오 줄리엣도 그렇고 그리고 보통 이제 3대 클래식 발레는 다 마린스키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해외 팬들 사이에서 김인 씨를 이제 하늘을 나는 새, 중력을 거스르는 자. 점프가? 아니 점프가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해서 멈췄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발레에 맞는 신체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무릎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다리를 붙였을 때 붙어야 돼요. 아, 이게 붙어야 돼요. 네. 안 붙네. 근데 저도 안 붙거든요. 네? 네, 저도 안 그러시네?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X자 다리라고 하는데 네네. 무릎을 예를 들어서 이 무릎이라고 하면 이게 무릎이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난 다리가 아닙니다. 아, 이게 타고난 다리는 여기가 이제 붙어야 되는. 네, 붙어야 되죠. 타고난 신체 조건은 우리 그 김비민 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이게 아기 때 이렇게 콩쿠르 대회 같은 데 네. 나가잖아요. 그때 얘는 돈 버리는 아이예요. 그만두세요. 당장 그만두세요라 그랬어. 노력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에 그 예원학교에 구간 신관이라고 발레 홀이 있었어요. 근데 구간이 창문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좀 위험하지만 뛰어내리는 연습실이에요. 근데 네. 문이 잠겨 있으면 이렇게 탈의실로 이렇게 몰래 뛰어가서 불 꺼놓고 연습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옷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몰래 한 거죠. 그렇게 연습 너무 하고 싶은데 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아 얘네들이 발레를 좋아하구나 해서 저한테 항상 몰래 키를 주셨었어요. 네. 와서 해라. 네, 와서 해라. 근데 학교에 말하지 말고 와서 해라 해서 그 키를 몰래 이렇게 하고 불을 커튼 다 쳐놓고 불을 약간만 켜놓고 11시, 12시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좀 그 세계 최고의 발레단인 만큼 이 마린스키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공개 오디션이 없다면서요, 마린스키는요? 네, 왜냐면 바다밖에 학교 졸업생만 뽑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초빙 교수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블라디미르 킴 선생님과 마르가리타 쿨릭 선생님인데 그분이 마린스키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비디오 준비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블라디미르 선생님. 네. 그래서 비디오를 가지고 갔죠. 갔는데 선생님 그 단장님께서 보시더니 마린스키로 바로 와서 오디션을 보자고. 야. 네,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근데 하고 나서 딱 끝났는데 뭐 수고했다 그런 게 아니라 5명이 다라락 다 나가는 거예요. 회의실 다 네. 나가는 건데 그래도 보통 이렇게 뭐 수고했어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뭐 잘 갔어요라든가. 우리 뭐 그래도 뭐 좋았다라든가. 네, 뭐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라락 나가니까 홀에 저 혼자 딱 남아 있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못했구나. 왜냐면 아무 소리 없이 다 나가니까. 다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거기에 체리코바 타티아나 체리코바라는 그 유명하신 무용수였었고 지금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분이 오늘 회의 없다고 다 집에 가라고 얘기했더니 얘 안 뽑으면 자기가 마린스키에 일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친구를 뽑을지 안 뽑을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친구는 잡아야 돼. 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오늘 회의 없다. 네, 그래서 회의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렇게 기분은 좋았는데 아니 엄청 좋죠.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있긴 있는 게 뭐냐면 단장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머리가 까맣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무용수 분들은 다 이제 머리가 그렇죠. 이렇게 좀 색이 이렇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단했을 당시에 외국인이 딱 2명이었어요. 그게 영국인 1명이랑 동양인 저 1명. 이게 그쪽에서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 남성 무용수가 무대 쓴 적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이 러시아 관객들이 어떻게 볼지를 모르겠는 그리고 소문나게 되게 보수적이에요. 네, 되게 조금 관객들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친구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신 건데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명언을 날리셨어요. 뭐라고? 네. 아 그럼 주역을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고민하지 말고 가운데 세워라. 가운데를 그러니까 세워라. 센터 아니냐. 야. 이게 입단은 어찌됐든 하셨지만 이게 또 적응하는 데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여기서 뭐해? 뭐 어떻게 왔어? 여기서 추운 데에서 왜 여기로 왜 왔어? 이거 뭐 이거 홀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제 또 이제 마룻바닥에서 연습하고 막 그랬었죠. 저보다 늦게 간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일 일찍도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새벽 6시 반 7시에 가서 혼자서 연습을 하고 출근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끝나고도 또 1시간 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종일하시네. 하루 종일. 조금 힘들게 외롭게 좀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시간 보내려고 그렇게 일부러 걸어서? 일부러 걷고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냥. 생각을 했었죠. 네. 그 뼈 조각이라고 이게 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발은 이렇게 붓고 근데 뼈 조각인지도 몰라고 이유는 모르고 그런데 공연 중요한 게 앞에 있었어요. 근데 붓기가 있으면 뛰지를 못하거든요. 못하죠. 네,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누가 이렇게 소변을 수건에 묻혀서 이렇게 감고 랩을 또 거기 위에 감으래요. 그러면 붓기가 가라앉는다고. 붓기가 가라앉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검증되지 않은 좀 민간요법처럼. 민간요법처럼.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때는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마음에 감자 이 껍질도 이렇게 아, 예, 잘라서 예, 예. 붙이고 거기에 보드카를 이렇게 뿌리면 그것도 또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해보셨구나. 다 해봤어요. 워낙에 그 공연이 간절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약간 좀 헐었었어요 그때. 어쨌든 이런 연습과 뭐 이런 노력의 이제 결과겠지만 입단한 지 4년 뒤 23살의 나이로 마린스키 최연소 수석 무용수가 됩니다. 이야. 응? 그리고 또 이제 2019년 마린스키에 김인 씨의 이름을 건 단독 공연. 아 근데 첫 번째 공연을 그때 그 러시아 박수라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쫙쫙 전체 그 한 박자에 이렇게 쫙쫙 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춤추는데 중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중간부터 한 40초 동안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춤추면서 그렇게 박수가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래요. 네. 김인 씨의 공연은 늘 전성매진입니다. 근데 티켓 가격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네. 누가 저희 발레단은 이 공연 수당도 다르고요. 아 네, 진짜요? 공연 수당도 무용수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티켓 같은 경우도 무용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티켓 파워라고 하는 네. 또 요거에 따라서 또 좀 무용수의 이게 수입이 정해지는군요. 예. 그래서 아. 그때 티켓 값이 정말 높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내려달라 그랬거든요. 네. 사람들이 안 올까 봐. 혹시라도 너무 티켓 비싸다. 안 올까 봐. 예. 하지만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팔렸어요. 야.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티켓 값이요? 호두깎이 제가 있었을 때 예전에 한번 40만 원 했을 때 있었었고요. 40만 원. 네. 아니 그 저 김희 씨한테 유산을 남겨주신 프랑스 할머님이 계세요? 예. 예? 좀 이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네. 그분이 제가 어딜 가면 항상 공연을 따라와서 오. 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 어딜 가든지 항상 따라오셨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으로 따라오시고 그 공연을 보시고 항상 그 이렇게 목발 짚을 때도 있고 되게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크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부를 하고 싶어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희 씨를 롤 모델로 삼았던 또 한 명의 발레리노가 우리 그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을 한다고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민철이라고 네. 전민철 군이라고 무용은 그냥 취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도 근데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 빌리의 발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저희의 부모님들이 반대하신 거 비슷하게. 야 우리 또 저 이 또 발레계의 경사 아닙니까? 이렇게 또 그러네요. 계속해서. 제가 한국 그 학생들의 비디오를 단장님께 많이 보여줬었고요. 여자 무용수도 그렇고 남자 무용수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민철이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단장님께 갖다 줬더니 단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하다. 네, 이 친구는 벌써부터 그 예술가의 이미지가 있다. 학생 이미지가 아니라. 이게 저 뭐 형이 없었다면 러시아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다. 김희 씨가 그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그래요. 네, 저희 형이랑은 이 관계가 아주 많이 가까워서. 그렇구나. 네, 형은 지금 현재 국립발레단에서 수영무용수 활동하고 아 있어요. 지금 또 형님은요? 네,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재밌었어서 그때는 근데 저희 2명만 남자였어요. 나머지는 그래요? 다 여자였고 학원에 당연히 그때는 남자 무용수가 많이 없었으니까. I've got a habit and it keeps me sick. I can't kick it. I need one more hit and I'm oh so tired of living like this. All my friends have jobs. I 매일 통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매일 통화하고 정말 큰 콩쿠리, 그 잭슨 콩쿠리라고 발레 올림픽이라고 좀 불리는. 네, 네. 근데 그곳에 저는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저희 집안이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 발레를 2명을 시키기에는 이 돈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형만 나가자. 나가자. 김이 너는 4년 후에 다시 열릴 때 그때 나가자. 형이 그걸 파트너가 준비를 하면서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비는 마련돼 있으니까 형을 나갈 경비가.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조심히 김이나 너가 나가라 했는데 저는 그걸 형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미안하니까. 근데 형은 다치고 나서 못발 짚고 다니면서 한 번도 누구랑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그리고 뭐 맨날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 딱 보니까 이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뉴발란스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지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편한 신발을 꼭 신어서 네가 형 대신 나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이 신발 신고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선물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이자 그리고 김기민의 친형 김기환입니다. 200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 아킬레스가 이제 완파가 돼서 좀 오랫동안 무용을 좀 쉬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콩쿠르를 포기하게 됐고 저와 함께 추려고 했던 파트너가 이제 동생이랑 추게 됐어요. 네, 그때 정확히 어떤 신발을 선물해준지 기억도 나고 어떤 상황인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동생도 컨디션이 완전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발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걸 신고 다니면 좀 편하니까 발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제가 처음으로 부상을 당해 보니까 아 이거는 겪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 순간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김민 씨에게 좀 형은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발레 선생님이기도 하고 형의 가장 큰 행복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큰 행복은 형을 보는 거 이 정도 아우, 네, 야. 좀 이렇게 많이 친합니다. 저희는 같이 연습하는 거 너무 좋아했었고 자주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만약에 형이 없었으면 지금 이 위치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자주 해요. 많이 해요. 한번 형이 그 인스타그램에 너는 날아라 형은 바치고 있을 테니 라는 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언젠간 형을 바칠 수 있는 날이 오길 열심히 살게. 김이나 내가 받쳐줄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날아라. 사랑해. 발레라는 거는 언어가 없는 말이거든요. 몸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더 깊은 감정인데 내가 하고 싶은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